하고요. 이제 주로 일단 캔버스에 그리는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려진 작업에다가 이제 설치 형식을 덧대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영상 작업이며 사진도 이제 병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비교적 멀티플하게 이제 작업을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미술계에서 작가 조화무게 하면 그 이렇게 어떤 시그니처 작업이 흑백 사진을 재현하는 그림, 또 거기에 설치 형식을 더한 그런 작업이 되겠죠. 제 경우에는 특히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이 메인의 요청이 많아서 뭐 비엔날레나 기타 다른 뭐 외국 미술관에서의 개인전 이런 걸로 이제 분주하게 불려다닌 편인데,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요청을 받았던 작업이 이제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 책에 있거나 아니면 아카이브에 있는 것들, 혹은 개인이 소장한 옛날 사진들을 대형 화면에 대형 캔버스에 콘테하고 연필로 재현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조명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진이 찍혀진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반, 초중반의 어떤 시점의 상황을 이미지로 이렇게 재현해내는 어떤 그런 것들, 또 그런 이미지 재현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 형식을 부가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집단 무의식의 어떤 이 현현 뭐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또 당시 어떤 세기말적인 분위기, 어떤 회고하는 분위기랑 그런 것들이 좀 맞으면서 그런 종류의 작업에 대한 요청이 많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그 전시회에 다수 참여하고 많이 돌아다니던 그 시점이 중국 현대미술이 아직 그 메인에 소개되고 활발하게 알려지기 전이라서 어떤 그 시기적인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화 받으세요. 네. 네. 중국 미술이 활발하게 전인데 중국 현대 미술이 아니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작가로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가졌던 경험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미술계의 어떤 메인에서의 관심이 우리 이제 한국 현대미술 쪽을 훑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기가 오래가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징후로만 떠돌던 중국 현대미술의 어떤 이 실체가 점차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면서 급격하게 그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나 또 같이 활동했던 그 작가분들의 전반적인 그 향후의 그런 상황을 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5년에 그 베니스 비엔날에 이제 한국관이 생겼죠. 그리고 한국관을 가능하게 한 그 막후에 백남준 선생이 계셨던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백남준 선생은 이제 그 향후에 광주 비엔날레가 만들어지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또 그 전에 1993년도에 위트니 비엔날레를 국립현대미술관에 유치하는 위트니 비엔날레 역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겠죠. 그 외국으로 그 전시가 트래블링 한다는 것은 그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백남 선생이었는데, 실은 백남 선생 같은 경우는 1992년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레트로스펙티브 쇼를 하면서 당시에 그
현대 미술을 주무르든 좌지우지하던 거물들을 한 3, 40명 정도를 데려옵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힐튼 호텔에서 4일간에 걸쳐서 그 국제 심포지움을 이제 열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그 현대 미술의 어떤 위상을 많이 그 달라지게 바꿔놓은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었는가 싶고 그러니까 이제 연도별로 보자면 1992년도에 이제 백남 선생의 그때가 아마 그분 그 회갑을 기념하는 전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60세에 있었던 전시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결국 이제 백남준 선생의 어떤 그 개인의 사명감 같은 것들이 아니었나 싶고 그게 1993년도에 위트니 비엔날의 트래블 쇼, 그다음에 또 베니스 비엔날의 한국관 건립, 또 광주 비엔날의 창립 뭐 이런 어떤 일련의 순서로 이어진 것 같고요. 상파울루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무지막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밀어붙였던 이제 그런 작업인데 그것도 처절한 실패였거든요. 이제 뭐냐면 당시에 제가 가져갔던 작업이 뭐냐면 그 브라질, 그러니까 상파울루, 브라질, 남미, 그다음에 서울, 동북아시아, 한국 여기가 이제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대척점이다라는 어떤 사실들 그거를 활용하는 이제 작업을 구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농담 같은 얘기인데 그 대척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리 시간에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땅 밑을 계속 일직선으로 파고 내려가면은 도달하게 되는 것이 대척점이다. 지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리적인 사실을 우리도 그렇지만은 브라질 사람들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하자면 일반적인 관심을 좀 유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주 단순한 상식을 조금 더 작업에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깊이가 3m 20 정도 되는 철제 상자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비엔날레 전시관 입구 쪽 정원에다가 이제 몰래 파묻어 놓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 이제 다 비밀리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오프닝 날 관람객들을 쫙 모아놓고 거기에서 그 상자를 발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당연히 3m 3m 20, 3m 20, 3m 20이면은 웬만한 집 크기만 한 그런 상자인데 그러한 이제 거대한 상자가 땅 속에서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발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구상했던 것이 포크레인이 이제 대형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상자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퍼포먼스가 몇 분 걸리지 않죠. 이제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예비 작업 하고 리허설도 하고 이제 그렇게 다 묻어놓고 원래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되려면 그 거의 뭐 그때 뭐 수천 명의 아마 관람객들이 왔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앞에서 느닷없이 이 상자가 대형 철제 상자가 발굴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이런 어떤 낯선 오브제와 그림들이 이렇게 쫙 보여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실패했죠. 그 와이어가 끊어지고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서치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적인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당시에 재직하던 학교를 휴직하고 또 뭐 엄청나게 빚을 내 가지고 단지 많은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해주겠다라는 일념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와이어가 끊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해했던 많은 수의 미술 관계자들과 또 일반 관람객들이 계속 지켜보다가 다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폐잔병처럼 저만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남아서 결국 이제 그거를 이렇게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냥 관람자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바꿔서 했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게 저는 그게 말하자면 이제 계획에 비해서 실패한 거지. 어쩌면 그런 컨셉도 그렇게 과히 나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긴 했어요. 다만 그게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과정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년을 제가 의욕을 잃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실패가 계속 저에게는 그 다음 그 작업의 교훈으로 이렇게 되돌려지고 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 제가 쭉 진행했던 발굴 작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모티브가 거기서 온 거거든요. 비엔날레라든가 많은 수의 작가들이 몰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담론 형성의 계기가 되게 하고 뭐 이런 전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그 자기 작업에 대해서 또 작가로서 어떤 캐릭터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좋고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무난한 그런 작업보다는 조금 단순 무식할 수는 있어도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작업, 그거는 어떤 캐릭터랑 그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쪽에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캐릭터를 이루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무난하고 칭찬받는 뭐 그런 작업보다는 조금 더 그 많은 수의 그 미술 관계자나 관람자들의 가슴에 남는 어떤 그런 작업, 조금 덜 정제되어도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작업이 어떤 캐릭터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세대에서는 사실 실패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잘 나갈 때 작가들끼리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한국 현대미술에도 너무 순간적으로 스쳐가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포커스가 맞춰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다 저도 그랬지만 다른 작가들이 다 각각 따로따로 활동을 했거든요. 연대라는 개념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적은 내부에 있다고 오히려 이렇게 동료 작가들이 오히려 더 비판적으로 그런 활동과 또 작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섭섭했던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깎아내리지만 않으면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됐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현대미술의 그 한국 현대미술의 위상을 더 높이 가져가지 못한 어떤 요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연대들, 그러니까 물론 뭐 질투도 생길 수 있고 또는 같이 활동하던 작가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성장 발전하고 움직이는 걸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루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결국은 서로 이렇게 연대하고 상생하는 게 중국 현대미술도 보면은 초창기에 그 작가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그렇게 어떤 웨이브를 결국은 만들어낸 거거든요.